네, 전국에 계신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마트 토너멘터 설춘환 교수입니다. 2019년 벌써 1월에 이제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바가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직접 쓴 저희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라고 하는 책을 갖고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페이지 31페이지 경매 용어 중에 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공동 입찰입니다. 공동 입찰. 원래 입찰할 때 통상은 단독 입찰 많이 하죠. 네, 서초구에 어떤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 그러면 입찰자 설춘환에서 입찰표를 쓰거나 또는 강화도에 땅이 나와서 입찰자 설춘환, 단독으로 입찰. 통상 거의 한 99% 정도가 단독 입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용산에 어떤 아파트를 입찰하려고 하는 건데 저랑 저희 와이프랑 공동으로 입찰하겠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또는 이제 협의해서 3분의 1, 3분의 2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이제 정하기 나름인 거니까 해서 공동으로 여러분 입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부가 이제 공동 입찰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서로 간에 이제 공동 투자할 때 공동 입찰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사실은 단독 입찰 많고 공동 입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독 입찰은 입찰표만 쓰면 되지만 공동 입찰은 별도로 공동 입찰자 신고서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찰표 쓸 때 그런 점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입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떠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소유자가 설춘환, 단독 소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설춘환 2분의 1, 여러분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지분이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타 공유자인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엄청난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은 그 사건의 매각이 종료될 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최저가가 3억 원인데 3억 원에 유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을 들고 집행관 앞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하고 싶다.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에서 유찰됐기 때문에 제가 최저 매각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유자 우선 매수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억에 유찰됐기 때문에 나도 다음에 기회를 한번 봐야 되겠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안 하고 그러면 다음에 유찰됐더니 이를테면 어떤 데는 30% 저감되는 데도 있으니까 2억 1천만 원 최저가. 그래서 만약에 이때 유찰됐다. 근데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건 매각이 종료될 때까지 집행관한테 나 공유자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겠다. 그러면 제가 2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가 그때 2억 7천에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됐다. 그래도 제가 집행관한테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2억 7천의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낙찰받은 2억 7천만 원의 낙찰자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든 아니면 입찰을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절차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근저당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근저당권은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통상 돈을 빌려줘요. 개인과 개인도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그 돈을 못 갚을 것 같아서 지연이자 등등 감안해서 만약에 한 2억을 빌려줘요, 여러분. 그러면 채권 최고액을 한 20% 할증해서 예를 들어서 한 2억 빌려줬으니까 채권 최고액 한 2억 4천만 원.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거죠. 이 근저당권은 다른 채권 또는 다른 물건에 비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우선 변제권은 등기부에 기재된 그날 낮에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저당권은 물건이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액만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돈을 2억 빌려줬어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 근데 이후에 돈을 안 갚았어. 이자를. 그래서 2억 2천만 원이 되었다. 원금 2억, 이자 2천만 원. 그럼 2억 2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 원인 거니까 그때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은 2억 2천만 원까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억을 빌려주고 채권 최고액 2억 4천만 원 설정했는데 이자가 6천만 원 들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합해서 실채권액이 2억 6천만 원이 되었다. 근데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 원인 거니까 이 근저당권의 우선 문제권은 2억 4천만 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근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부에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일입찰입니다. 기일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매각 방법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떤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일입찰이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김포 운양동의 한강 베네치아 오피스텔의 입찰 기일이 2019년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일 입찰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다 없습니다만 이제 기간 입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상 여러분 온비두 공매가 기간 입찰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낙찰, 유찰, 폐찰이란 말이 있는데 낙찰은 알겠죠? 네, 1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유찰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적법한 1등이 없다. 이런 것을 유찰. 폐찰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폐찰은 말 그대로 여러분 한자로 보면 입찰해서 졌다. 내가 입찰했는데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낙찰자, 저는 폐찰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자, 마지막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농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농지는 지목상 전답과 밭과 논과 과손입니다. 여러분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그래서 이제 매각이 허가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여러분 농지를 함부로 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지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농지증은 어디서 발급받을까? 네, 민원24라고 하는 데서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구청, 시골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등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냥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만 신청하면 되는데 반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앤드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용어를 또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용어를 제대로 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혹시 기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전화 또는 우리 다른 분들이 답변을 아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 공약한 바대로 제가 쓴 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라고 하는 책을 갖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사람은 유유상종입니다. 서로 기가 좋은 사람들끼리 시너지를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작년도에 제가 이제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약을 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군데 기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나눔의 집에 100만 원을 기부했고, 또 하나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TV를 좀 봤는데 그 TV에서 대구에 사시는 어떤 이제 여고생 조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부모님 안 계시고 백혈병, 그래서 좀 아쉽다. 저도 이제 2딸을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이제 병원, 대구의 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다가 100만 원을 또 기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기부를 하고 났더니 기분이 또 엄청 좋아지고요. 사실 저희 와이프는 이제 국경이 없는 의사회 뭐 이런 데다가 또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저희 이제 대학교 3학년에 이제는 이제 4학년이 되어야 될 저희 딸, 그 다음에 이제 고3이 되는 또 둘째 딸, 이런 딸아이들이 또 상당히 그것을 그냥 몸으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 여러분 봉사하고 기부할 때만큼 기분이 좋아질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봉사와 기부, 나눔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19년 같이 함께 화이팅입니다.